백세발리 클럽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오늘은 생일 선물 언박싱한 것도 보여드리면서 나이 들어서 생일 챙긴다는 것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땡스기빙과 생일이 너무 가깝게 있으니까 친구들도 다 땡스기빙에 바쁘고 또 어딜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생일을 모으면 너무 번거로운 일이라 그냥 지나가고 그랬는데 올해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완전 뽑아 먹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들도 좀 많이 챙겼는데요. 일단 윈도우 컴퓨터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제가 아이맥, 맥 프로, 맥 에어, 원래 맥 유저가 아니거든요. 유튜브 편집을 하면서 맥으로 넘어갔는데 완전 신형으로 바꿨습니다. 굉장히 많은 컴퓨터를 비교하고 또 비교해서 저에게 적합한 사양으로 골랐습니다. 키보드부터 마음에 들면서 원래 윈도우 유저를 위한, 그러니까 윈도우가 뭔가 이 컴퓨터 환경에 제 고향 같은 거거든요. 맥은 수년간 써도 적응이 안 돼서 제가 그건 편집이라든지 뭔가 쓰는 게 있고, 이 윈도우는 또 윈도우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컴퓨터에 익숙해져야 또 나이 들어서까지 윈도우도 놓치지 않고 쓸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요리할 때도 레시피에 따라서 펜이 다른 것처럼 컴퓨터도 일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이 다른데 일단 생일 선물 넘버1이고요. 그나마 이 사이트들은 배송이 빠른 편이고 해마다 이맘때 주문하는 곳이 비슷비슷한데요. 이제 세포라 아이허브 세일을 또 제 생일쯤에 하기도 하고 해마다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저에 관한 키워드가 여기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물건도 버겁고 언박싱도 버겁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안 드려도 되는 마지막 판으로 제가 카메라를 드렸는데요. 크리에이터 콤보가 아마존이 지금 제일 괜찮습니다. 코스코에 들어온 것은 또 마이크를 따로 사야 되고 아마존에도 여러 콤보가 있는데 이 번들이 제일 괜찮습니다. 이 오스모가 예전부터 있던 건데 3세대 버전이죠. 요게 가장 기능이 좋아요. 일단 이 화면을 돌려서 가로 세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스모 기능대로 셀카와 앞에를 찍는 게 카메라가 저절로 돌아가니까 그게 편하고 화면 흔들림 방지가 기본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마이크가 달려 있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로드 마스크는 리시버를 또 따로 부착해야 되니까 그게 번거로운데 반해서 이건 같은 회사 제품이라 내장 리시버가 이미 카메라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하나만 달면 되니까 그것도 간단하고 고프로는 이렇게 걸어다니고 흔들리지 않는 건 좋은데 마이크를 달던 안 달던 고프로는 음질이 별로예요. 다른 분들은 무슨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를 밝혀내지 못해서 배터리 팩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끝에 이렇게 삼각대까지 있습니다. 코스코에서 기본 번들을 사면 이렇게 마이크 따로 이런 거 뭔가 하나만 따로 추가해도 가격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번들을 구입을 했고요. 생일 선물이라고 득템했지만 그렇게 기쁘지가 않네요. 사용 설명서 또 유튜브 보고 과외받아야 되잖아요. 머리가 아픕니다. 어디 여행 가면 이런 카메라로 영상을 남겨서 편집을 해두세요. 유튜브에 올려서 퍼블릭이 보지 않게 프라이빗하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족들만 보는 거죠. 디즈니 나와서 걸으면서 영상 찍어 놓은 것들을 나중에 보면 추억이 되고 좋더라고요. 이건 싸돌아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것만 산다고 다가 아니죠. SD 카드를 사야 됩니다. 메모리 카드를 사서 카메라에 끼우고 이 메모리 카드를 빼서 이제 컴퓨터에 연결을 하면 SD 카드를 여기에 껴서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파일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집 프로그램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요즘에 SD 카드 가격이 내려서 요건 25불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큰 선물이고 나머지는 자잘합니다. 지난번 제가 세포라에서 주문한 이 립스틱이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볼까요? 팬티 뷰티 케이스를 따로 팔고 리필을 따로 팝니다. 다음에는 이 리필만 구입하면 되는 거죠. 갈수록 사용 설명서 보는 게 싫어요. 지금 그냥 해보겠습니다. 여기 딱 보면 여기 끼우는 거죠. 이걸 왜 세일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요만큼을 버렸고요. 이렇게 끼운 다음에 여기를 돌리면 다시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빼서 이제 립스틱을 사용하는 거죠. 뭉개졌지만 이게 세미 매트라 색은 괜찮고 부드럽습니다.
세포라 신제품으로 아이섀도우 스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이거를 구입을 했는데 사고 나서 생각이 이제 그만 사야 된다. 편하니까 스틱을 산다고 하지만 스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섀도우 스틱이 몇 가지는 제가 없애도록 하고요. 안 쓰는 거, 오래된 것은 여기서 빼도록 하고 랑콩 로라머시에 이제 이 세포라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메이블린에서도 스틱형 아이섀도우가 나옵니다. 메이크업을 쟁이면 뭐합니까? 오늘 제 눈화장이 너무너무 이상해 보이는데 왜 저런가?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찡그려 그런 것도 있지만 속눈썹을 잘못 붙여서 그래요. 통눈썹 붙일 때 뭔가 이렇게 살을 찝어서 붙이면 오히려 눈이 뭔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럼에도 속눈썹 포기하지 않고 입술 진하게 발라야 밖에 나갔을 때 뭔가 세상의 기운에 눌리지 않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메이크업은 그냥 눈썹과 립스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일 끝나기 전에 토너를 샀는데 이게 여드름용이지만 뭔가 모공 관리하는 용으로 사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익스폴리에이팅 용으로 사용하고 꼬달리는 세포라 포인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500포인트씩 쓰면 이런 스킨케어 세트를 줍니다. 큰 병 사기 전에 또 이렇게 미리 사용을 해보는 거죠. 디오디너리를 세포라에서 구매했는데 디오디너리에서 똑같은 걸 다시 시킨 상태입니다. 디오디너리가 항상 11월 한 달을 통으로 23% 할인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번에는 모이스처라이저 팩터 로션, 100ml짜리 로션 하나를 공짜로 줍니다. 로션도 하나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언제 도착할지 디오디너리는 뭐 굉장히 늦게 오고요. 신제품 중에 3개 구입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 밀크 토너를 2병을 더 사두었습니다. 원래 디오디너리 토너가 이거잖아요. 이건 두피, 얼굴, 바디에 전부 익스폴리에이팅 용으로 쓸 수 있는데 글리콜산 7%니까 민감성 피부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순하지만 발효 효모 성분이 역시 각질 정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건성용 민감성용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2개를 더 사쟁였고요. 원래 그 디오디너리 나이아신 아마이드 세럼이 있잖아요. 그게 밀린다. 이것은 바디케어라고 되어 있지만 얼굴, 바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럼 제형이기 때문에 이게 밀리지 않는 제형이라 사용하기도 편할 것 같아서 이것도 지금 세일할 때 더 사쟁인 상태고요. 이게 바디케어 살릭실산 0.5% 들은 토너인데 그러니까 위치 하젤도 바디에 바르고 뭐 디오디너리 바디나 두피 바를 때 있고 이제 살릭실산도 바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익스폴리에이팅 되는 제품은 그러니까 여름철에 팔에 쓴다 그리고 햇빛 받으면 조금 약간 이리테이션 일으킬 수 있지만 각질 있는 부분에 사용하면 익스폴리에이팅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락틱 애시드 로션 쓰지만 그거 대신 이제 이걸 쓸 수 있고 토너가 로션보다 바르기가 좋아요. 1차적으로 각질 모공 정리하고 2차 보습을 하는 게 스킨케어에서 다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에게 맞는 제품이고 저처럼 건성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모공 관리, 각질 정리를 하고 싶다면 쓸 수 있는 제품이라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 제 장바구니에 들어온 것이고요. 아이 오브 세일에서 보면 프라운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붙이지 않으면 안 자는데 이 회사가 그렇게 뭐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쓰는 사람만 쓰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지루한 클래식한 스킨케어인데 막상 이걸 안 붙이고 자면 그 다음날 그 눌린 주름을 어떡합니까? 저는 다른 방법을 모르겠어요. 바이오실은 항상 쟁여서 재구매를 하고 비타민C를 종류별로 돌아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이걸 아침 저녁으로 다른 걸 먹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는 항상 비슷비슷한 장바구니인데 작년에 있던 주문 중에 아직 안 들어온 거 하나가 지금 스냅피쉬를 또 제가 주문했죠. 크리스마스 카드도 시키고 제 티셔츠도 시키고 캘린더도 시켰는데 1년 동안 사진을 모아서 그 행복한 사진을 제가 프로덕으로 만드는 거죠. 티셔츠나 달력. 그러면 한 해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땡스기빙 즈음에서 생일 때 주문을 하고요. 존스로드를 시켰는데 조금 더 시켰습니다. 작년에 언박싱에서 보셨거나 제가 올해 리뷰한 걸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1년 동안 이걸 소극적으로 쓴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이게 너무 오일밤이라 상당히 부담스럽긴 한데요.
제가 지난번에 색을 대놓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해피아워 색을 제가 전체적으로 얼굴에 바르고 있어요. 이건 약간의 반짝이가 있습니다. 반짝이는 게 싫은 분들은 내추럴 컬러, 그러니까 반짝이 약간 뺀 게 있고요. 이건 얼굴 전체 목에 바르니까 제가 몇 병을 확보를 한 상태이고요. 이 회사가 이렇게 하나 사면 쇼핑비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살 때 쇼핑비 없이 쟁이는 게 뭐 하나 떨어져서 이렇게 또 쇼핑비 내는 것보다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블론즈색 외에 제가 골든 아워라는 것을 또 샀는데요. 핑크톤으로 가기 싫고 약간 블론즈 계통으로 가고 싶다 하면 이걸 발랐다고 이렇게 골드 색깔이 얼굴에 나지 않습니다. 소량을 쓰면 얼굴 전체를 커버해서 반짝거리게 할 수가 있고요. 양을 많이 쓰면 뭐 약간 블론즈처럼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존스로드는 좀 사용하는 방법을 자기 피부에 맞춰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게 연습이 되면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100% 건성 피부이신 분들에게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건성 노화 피부용이지, 그리고 햇빛 쨍쨍한 여름에는 사용하지 않고요. 거의 오일 성분이라 보관도 상당히 오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1년 정도 지난 건 완전히 짱짱하고 괜찮아요. 이거는 더스티 로즈라는 건데 작년에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큰 사이즈를 샀습니다. 이 해피아워보다 조금 더 색을 내고 싶을 때 얼굴의 양을 조절해서 전체적으로 발라줄 수도 있고 아니면 블러셔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바비 브라운이 노화성 피부를 타겟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라 이런 오일밤 정도 바르면 오늘 메이크업 한 것처럼 피부 반짝반짝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기자차 두껍게 바르고 컨실러 바르고 이제 이런 걸로 얼굴 광을 내는 건데요. 이제 운동화라든지 스냅핏이라든지 디오디너리 자잘한 것들이 도착을 하겠지만 항사나 보습 열심히 하면서 1년 버티면 또 내년 생일까지 무사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제가 컴맹인데 또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제가 IT 인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막 로그인 할 게 너무 많으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별로 일을 나눠 놓습니다. 은행 업무나 이런 것은 갖고 다니지 않는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 딱 하고 각자 일하는 분야마다 그 구글 아이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하고 하기가 싫으니까 무슨 일은 크롬으로 하고 무슨 일은 사파리로 하고 이렇게 브라우저도 분리하고, 요즘 보면 젊은 친구들이 디즈니 이런 데 나와서도 앉아서 막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벼운 컴퓨터 윈도우용 하나 쓰고 싶어서 이제 생일 선물로 득템을 했고요. 존스로드 이미 후기 영상이 올라갔지만 그 존스로드를 제가 잘 쓰게 된 게,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 주문한 것을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면서 이제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법을 백세님들에게도 알려드렸는데 제가 한번 꽂히면 또 그걸 계속 쓰기 때문에 겨울 동안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땡스기빙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한여름 날씨라 오늘 워터파크에 가도 되는 그런 날씨였는데 이럴 때 생일이라고 생일 모임을 해서 너무 이것저것을 많이 먹게 된 거예요. 항상 연말에 보면 제가 이렇게 빵빵해져 있는 게 이 생일, 땡스기빙 이런 게 막 동시에 오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연말 모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스킨케어를 굉장히 얇게 가성비 좋게 한단 말이에요. 피부 각질층이 굉장히 튼튼한 상태로 유지가 되면 뭔가 아하바하 이렇게 피부에 자극을 주고 각질 녹여내는 트리트먼트를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비타민 C나 레티놀 같은 유효 성분을 발라주고, 보습은 사실 그렇게 비싼 크림을 쓸 필요도 없거든요. 뷰티 관련해서 저와 연관된 키워드가 선크림, 프라우니, 그리고 비타민 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쓰는 건데 키워드 하나 늘은 게 있죠. 바이오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1년 동안 안 늙으려고 용을 쓰는 가운데 바이오실도 꾸준히 먹었어요. 1년 넘게 아침 저녁 먹었고, 프라우니 계속 붙였고, 그러니까 프라우니를 저는 여기 하나 붙이고 이 양쪽에 붙인 다음에 이 붙인 끝에 이렇게 또 종이 테이프로 당기고 잡니다. 눌리는 것도 좀 방지되고 이 눈밑 주름 잡히는 것도 좀 예방돼서 이제 자는 동안이라도 그렇게 하는 건데요. 선크림, 바이오실, 비타민 C, 뭐 레티놀도 들어간다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프라우니까지 키워드 5가지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바뀔 것이냐? 아니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뭘 뺄 때가 아니고 뭐 하나를 더해줘야 될 때이기 때문에 거기에 겨울철에 이렇게 피부 반짝거리게 하는 존스로드까지 키워드 6개라고 볼 수 있네요. 점점 늘어나는데 이렇게 지내다가 또 내년에 뭔가를 더하게 되면 백세님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하게 발라서 겉만 멀쩡한 건데 지금도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냐면 제가 매직킹덤에 와서 이제 퍼레이드를 보기 전에 커피 한 잔을 산 거예요. 제가 커피를 시키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커피를 주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주잖아요. 뭐 제니퍼 이렇게 주고 린다 이렇게 커피를 주는데 주문받는 사람이 제 이름을 안 물어본 거예요. 내 이름을 안 물어봤네 하면서 커피를 어떻게 주려고 그러지? 그냥 이게 디캐프 체스넛 라떼 이렇게 하고 주려나 하고 기다리는데 커피 주는 분이 제 이름을 딱 부르면서 주는 거예요. 제가 뭐야?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내가 앱으로 주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돈 주고 주문했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제가 그 생일 명찰을 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태로 뭐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또 1년이 지나서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대적인 생일 모임을 안 하는 대신에 이렇게 소규모로 만나서 먹을 거 먹고 이제 고기도 썰었죠. 케이크도 샀죠. 이 나이에 무슨 생일 케이크야 이렇게 하지 않고 올해는 좋아하는 베이커리에서 생일 케이크도 샀고 고기도 썰었고 중식 같고 일식 같고 뭐 나라별로 다니면서 먹고 즐겼는데요. 나이별로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올 한 해도 제가 달라졌다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1살 더 먹는 동안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야 될까?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 이게 부실한 몸 챙기는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많다 보면 그중에 이제 안 쓰는 것도 생기고 이래서 내년에는 재구매할 것만 쓰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유튜브도 신제품 나오면 다 써보고 리뷰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루틴을 잘 지키려고 하고요. 근데 이게 또 몇 년 있다가 변할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연금 수령자가 있습니까? 제가 이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그분들은 돈을 안 아끼세요. 저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달에 나온 연금 그리고 뭐 본인이 받는 펜션이라든지 또 어디 뭐 투자한 데서 나오는 기타 등등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을 완전 쓰면서 즐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언젠가는 살면 얼마나 살아 하면서 다시 이 소비 패턴을 바꿔서 나중에 손주에게 물려줄 이거 빈티지인데 우리 할머니가 줬어 뭐 이런 거 그런 거 미리 사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올해까지는 동네에서 생활 루틴 잡으면서 뭐 코스코 세일하는 거 사고 화장품도 세일하는 거 구입하고 이러면서 그런 걸로 소소한 재미를 보긴 본 거예요. 물건도 품목을 줄이고 그러니까 점점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의 숫자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뭐 전화번호에 친구 저장이 1000명이 돼 있다든지 뭐 인스타에서 좋아요도 막 수천 개 누르고 이게 되지만 이제 점점 그런 게 어려우니까 이제 소규모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지내게 되고 건강생활 루틴, 긍정생활 루틴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긍정적이지 않은 것을 점점 피하게 되니까 그런 데서 많이 헤어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톡식한 인간관계라든지 그러니까 정크푸드 모임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서는 다 빠져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청소년기에부터 정체성 문제를 사람이 느끼는 것 같지만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도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채널 100세 관리 클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가 시간에 디즈니나 다니면서 여기 마우스들 친구 라니마우스 생활하는 것을 당분간 그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편안하지가 않고 내가 계속 누구인가, 내가 여기에 속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청소년들 때는 더 막 혼란이 오고 힘들겠지만 이게 나이를 먹어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더 나이 들기 전에 내가 편한 곳에서 내 취미와 내 정체성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100세 관리 클럽 안에서 내년까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이렇게 생일 명찰 달고 온 사람들한테 생일 축하한다 소리 들으면서 다닌 게 처음인데요. 이렇게 생일이라고 펼쳤으니 우리 100세님들에게도 축하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다 늙어서 무슨 생일을 챙겨. 또 명절이랑 생일이 가까운데 번거롭게 무슨 생일을 챙겨. 아우, 생일이라고 더 먹어봤자 칼로리만 들어가지 건강에도 안 좋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다 뒤로 하고, 그래, 앞으로 생일을 챙기면 얼마나 뭐 더 많이 즐겁게 챙기랴. 올해가 가장 즐거운 생일이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려고 합니다. 11월에 생일을 맞은 모든 100세님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 She's also a very good mother. She's good at discipline. I love it. I knew I liked you.